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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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신랑 여기 보시고. 하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 하나, 둘, 셋. 그것을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 그것은 우리 사회가 당연시하는 가족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한국의 이혼 증가율은 현재 세계 1위. 30년 사이에 무려 7배나 증가했다. 가족은 부모와 아이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정상가족의 신화도 깨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미 이른바 정상가족을 거부하고 새로운 가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성들이 있다.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난 나는 완벽하게 가정에 편입된 적이 없다. 부모님은 내가 10살 때 이혼하셨고 나는 언니와 함께 엄마와 살았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그 집엔 새엄마가 낳은 동생이 있었다. 그때부터 핏줄을 나누지 않은 새 가족과의 삶이 시작됐다. 가족은 나에게 무엇일까? 지금 나는 어떤 가족을 원하는가? 늦은 아침 10시, 나는 하루를 시작한다. 이 집에선 내가 유일한 나의 가족이다. 현재 내 나이 35. 나는 결혼을 거부하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 10년 전 부모로부터 독립한 나는 혼자 사는 이 공간을 사랑한다.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이곳엔 내 사무실이 있다. 정확하게 책 제목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무실은 집 다음으로 내게 소중한 공간이다. 괜찮았어요.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기자로 일했던 나는 글 쓰는 일을 좋아한다. 지금은 프리랜서 책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근데 저기 뭐 고정적으로 뭐 나가는 어떤 성격을 가진 칼럼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네. 네. 마감이 언제죠? 그때그때 청탁을 받아 글을 쓴다. 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불안할 때도 있다. 4월을 일주일 정도 남기고요. 그때 원고량을 말씀해 주셨던가요? A4로 3장.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한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내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하는 경제력. 이것은 싱글 생활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야 당당하게 혼자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화려한 싱글이란 말은 거부한다. 저는 사실 화려한 싱글이라는 말이 나온 이면에는 싱글이란 초라한 것이다 라는 기존의 관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싱글 생활 자체가 너무 초라하고 좀 빈궁하고 좀 궁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는 것, 부부를 이루면 안온하고 이제 어떤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려한 싱글이란 말이 일부러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장 여성을 겨냥한 한 여성 잡지사로부터 원고 청탁이 들어왔다. 5월은 결혼의 계절. 모든 대중매체들은 여성의 관심사인 결혼을 다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5호로 특집이 웨딩이에요. 결혼인데 이럴 때 싱글들은 소외되기 십상이다 이래가지고 5월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결혼이란 주제 때문에 평생 사실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왕따 아닌 왕따가 되기도 하고 왜냐면 결혼이 워낙 그 정상이고 우리 사회 아직도 그게 뿌리가 아주 강한 사회잖아. 어느 사회보다. 결혼을 전제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 사회죠. 그러니까 모든 결혼하지 않으면 소수자예요. 결혼 정년기를 넘긴 싱글은 분명 이 사회에서 비주류다. 세상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어야 정상적인 가족으로 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하지만 화려한 웨딩드레스 뒤의 현실은 보려 하지 않는다. 확실히 결혼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커요. 어떤 화목한 가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남편과 아이와 예쁜 집과 건강을 염려하는 주부의 그 심정과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어떤 행복한 가정에 대한 환상들을 가지고 있죠. 저도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환상이 현실화되기가 얼마나 힘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하지 않으시고 결혼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최근 여성들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세대는 여성은 다소곳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대다.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시댁 문제 시작해서 주변에 가서 자기와 같은 또래들이 분명히 결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비교부터 시작해서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비교부터 시작해서 또 그 새로 만나게 될 가족들과의 마찰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 이것저것 또 고민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듣는 저도 피곤해요. 피곤해서 못 듣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 30대 미혼 여성의 32%가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0대 여성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30년 동안 무려 5배나 늘었다. 저 스스로가 제 부모님한테도 잘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상대 집안 쪽도 제 부모하고 똑같이 대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여기 있던 사람 하나가 저쪽으로 완전히 옮겨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무슨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처럼. 근데 그건 좀 많이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누군가는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느냐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반쪽만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이 여전히 여성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거라면 그것이 온전한 행복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결혼 제도는 너무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역할놀이잖아요. 너무 역할놀이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비합리적일 뿐더러 하고 싶지도 않고 감정에 가지도 않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기를 강요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도 기쁜 듯이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해낼 자신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해내는 거 보면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복업체 실장님이신데 나는 오늘 사회는 결혼 정년기를 넘긴 여성을 어떻게 보는지 취재를 한다. 이런 색깔 자체가 참 그녀의 많이 직업은 바뀐 것 같아요. 결혼에 다른 관한 데는 막 모든 것을 이렇게 기획하고 막 준비해주는 웨딩 플래너다. 그리고
제 친구한테도 이걸 권했었거든요. 그녀 역시 사회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평범한 거요. 참한 걸 좋아하는. 저는 한 20대 후반 정도 한 8, 9 그때쯤에 작은 아빠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상하게 작은 아빠가 명절 때만 거의 보잖아요. 뭐 할머니 생신, 뭐 아빠 생신, 뭐 이렇게 약 며칠이잖아요. 한 열흘도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4, 5번 많아요. 그런데 맨날 노처녀 냄새 난다. 너는 뭐 언제 가냐.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싱글 생활을 가장 어렵게 하는 건 단지 타인의 시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 없이 혼자 사는 자유를 꿈꾸곤 한다. 그러나 자유의 이면에는 외로움이라는 무서운 존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과 관계를 나누고 싶은 욕망이 있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속 이제 오래 혼자 사시다가 결혼을 하셨는데 그분은 결혼하신 이유가 토요일 오후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외로움이다. 외로움을 못 참은 것이다 라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토요일 오후가 주는 자유를 견디지를 못한 거죠. 저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포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되게 저 스스로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죠. 나는 지금 여러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해 있다. 이들도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만난 친구들이다. 좀 시간이 넉넉했는데 1시간 정도 시내. 수시로 만나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 관심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떨 땐 피를 나눈 가족보다 마음이 잘 통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뭐 지역적인 혹은 나이의 한계 이런 데 부딪히지 않게 뭐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들에 참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진짜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돈을 모은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러나 결혼을 거부하는 나도 때론 가족이 그립다. 아프거나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무조건 내 편인 사람, 가족을 원할 때가 있다. 언니 나야. 잘 있었어? 예진아. 헤헤헤헤. 뭐 했어? 그냥 언제 왔어? 아까 왔어? 응. 언니 딸기 사왔어. 엄마 같은 거 기억나? 응. 예진이 입으러 갖고 왔어. 한겨울 옷인데. 이거 맞을까? 내 나이 10살 때부터 언니와 떨어져 살았지만 언니는 나에게 가족의 따스함을 주는 엄마 같은 존재다. 내가 왜? 그치. 안 그럴 거지 예진이. 예진아. 사랑에 빠졌는데. 10년 전 결혼해서 지금 둘째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언니. 언니는 결혼하고 나니 더 행복하고 가족에 대해, 인생에 대해 새로 눈뜬 것이 많다고 말한다. 가족이랑 관계 속에서 아 이런 건 정말 내가 평생 모를 수밖에 없었던 감정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가족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제가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참 사야도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따뜻한지, 가족이 주는 안정감과 치유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일까? 사실 결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쟁이잖아요. 안정을 원해서 하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도권 싸움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 서로의 감정적인 부대낌이나 흐름도 계속 있는 거고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뭐 시댁이나 뭐 친정이나 뭐 아이들과 이런 잠잠한 수면 밑에 있는 모든 그 엄청난 과정들을 사실은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시대가 변한 지금 가족의 의미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만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 피를 나누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일까? 걱정에서만 최소한 그것만 만나고 싶다라든지. 가족이 좋은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딱 꼽는다 치면 내 생각엔 그게 무조건적인 신뢰거든. 그러니까 그게 가족의 요소라고 생각할 때는 굳이 그게 꼭 혈연이어야 된다는 그것만 버린다면 우리가 가족의 형태라든지 자기 삶의 관계를 훨씬 자유롭고 폭넓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도 진짜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이 어떤 공동체든지 좀 속해 있지 않으면 삶 자체가 좀 불안정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소수파들이 어려운 점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동체를 자유자재로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참 서로가 행복할 것 같아요. 교환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요. 가족에 대해서 너무 한계가 많으니까. 남들이 뭐 형식적으로 지금 그 정상적인 가족일지라도 이제는 그런 시간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가족이 되는 연습이 아니라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서로 같이 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더불어 사는 그렇지. 그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지. 단순히 이제 뭐 혈연이라는 거, 혈육이라는 것만으로 가족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나 혼자만의 가족도 충분히 인정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하고 연애하는 심정으로 살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애인한테 해주듯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고 제가 정말로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늘 스스로 살피고 어쨌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아우르고 사는 거라면 뭐 저한테 가장 중요한 저를 제가 보듬고 살아가는 거가 저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가족인 셈이죠. 예. 나 역시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이를 먹을 것이다. 그 인생을 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바로 나라는 가족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남편과 나는 고등학교 때 만났다. 우리를 소개해준 사람은 남편의 형, 현재 나의 시아주번이다. 대학에 입학한 후 우리는 11년 동안 연애를 했다. 6년 전 결혼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지금 픽스된 게 5월 15일이잖아요. 그날까지만 그러면은 일을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광고회사와 홍보회사에서 일했던 나는 현재 새로 설립된 홍보대 행사에서 일하고 있다. 가능하면 홍보 모델은 주부 모델. 그래서 좀 약간 웰빙하고 경제력도 있고 그리고 뭔가 자기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찾아가는 그런 주부. 기업의 인지도를 연예인 올려주고 또는 제품의 컨셉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 나는 내 일에서 성취감을 느낀다. 남편의 직업은 법무사다. 아이를 낳지 말자고 제안한 건 남편이었다. 결혼을 하고 애를 갖게 되면 그 부부가 그 스스로는 완전히 매몰이 돼버리고 오직 그 자식만을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순간 희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삶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형태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기 아버님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그 일요일에 성묘 가시면 어떨까 해서 월요일에 차 막히니까.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기를 낳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나에게 남편의 제안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혼자 1년 넘게 고민을 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네, 주무세요. 네. 아이는 여자가 갖고 여자가 낳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 사람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 안 갖는 부분은 여자한테 보다 더 민감하고 또 보다 더 어떤 그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갈등을 많이 했죠, 남편보다는. 그럼 우리 이것도 집어 넣어야 돼. 어디다 숨겨놔야지. 저건 숨기가 안 돼? 뭐?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내 생각도 변하기 시작했다. 도와줘? 여자가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전문 영역을 쌓기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추. 오빠 주방장 요리사고 난 옆에 무슨 어시스턴트 예스 대령했습니다. 내가 바빠야지. 저는 사회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있어요. 일로서 그 성공이라고까진 그렇고 그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일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라는 게 직장을 출퇴근하는 것만 일의 어떤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거 플러스 또 이제 직업과 관련된 뭐 학습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그 일과 그다음에 아이를 동시에 양립시키기가 참 어렵다는 부분이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오로지 자식들에게 모든 걸 희생하고 살아온 시부모님에게 우리 부부의 결심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아니다. 집안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가시방석이다. 아들, 딸 하나만 더 있어서 오남매만 되었으면 아버지 춤을 추거든. 후회가 막급해 지금 3남매 낳고 만난 게. 자식은 잘 두면 늙어서는 큰 복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인 거야. 돈을 어떻게 사 자식을? 얘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얼굴살 주름살 하고 늙어지면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속 안 썩이고 게 좋을지도 몰라. 그러나 인생이 나이 먹어서 나이 먹을수록 자식이 잘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자식을 그 일을 해가지고 대리만족할 수도 있거든. 그런 식으로 자식은 나이 먹을수록 절대로 기둥이야. 그런 자식이 없다 하면 늙어 돈이 억수로 많고 건강하고 까불고 돌아다니는 게 맞지. 항시 안 그래도 인생 무상인데 인생에 살 의의가 하나도 없어. 바라본 것이 없거든. 그래서 자식은 꼭 필요한 거야. 그러잖아? 나만 놓으면 지 먹을 복 가지고 나오고 지가 나만 놔둬도 공부 잘하려면 잘하고 박사들은 박사하게 돼 있어요. 한 번도 나 연필 한 장 안 사주고 그랬어도 헐벗고 그랬어도 부모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떻게 하면 빨리 커서 성공해서 우리 부모한테 효도를 해서 훌륭한 부모를 아들로 해서 부모를 모실 것인가 그런 생각만 했지. 요새 사람은 벌써 인생 가치관이 틀렸어. 마음이 되게 아프죠.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손주들을 낳아서 안겨드리는 게 굉장한 효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것만큼 효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효도, 남들이 다 하는 그 효도를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죄송스럽고 마음이 좀 안 좋죠. 예전보다 훨씬 편해진 세상이 되었지만 여자가 아이에게 쏟아야 하는 시간과 노력엔 변한 게 없다. 육아와 교육은 엄마의 전쟁이 되어버렸다. 왜 이렇게 책 살기가 힘든 거야? 고르기가 힘들어. 한빛이었구나.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내 친구. 친구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전업주부가 되었다. 친구는 세상 어느 보석보다 예쁜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지만 내 인생은 무엇인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회에서 권하는 그런 결혼을 꼭 해야만 되는 줄 알았고 그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준비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힘들이라는 건 정말 몰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거라는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필요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제가 타인에게 모두에게 다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아이 잘 키우고 밖에서 일도 잘하는 슈퍼우먼을 요구하는 사회. 그러나 사회는 해결해 주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럼 아이를 가졌을 때는 왜 그럼 일을 못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여성이 정말 아이를 제대로 키우면서 일을 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그 체제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돼 있고 여건이 조성이 안 돼 있어서, 만약에 정말 그 이상적으로 뭐 육아라는 부분이 여성한테 넘겨지지 않고 많은 부분 사회에서, 나라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고민이 되겠죠, 저도. 근데 지금 당장 어떤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한다라는 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청소기 하나에 지불할 수 홍보를 있는 의뢰한 기업과의 회의. 뭐랄까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개념의 혼수 가전에 저희가 같이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최선을 여기에서 다해 저희가 준비를 웨빙을 했다. 탈출을 안 했었지만 하나만의 브랜드 신뢰도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우리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실질적으로 구매라는 액션의 트리거. 그러나 홍보 방향과 관련해 상당히 의견이 다르다. 듣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더 가져와야죠. 이번에 뭐 광고 대행사도 선정이 됐고 하니까요. 남자들도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도태되고 마는 사회. 이렇듯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여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을까?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게 그런 그들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세상 천지 그 인간이 아니야. 자기 자식을 낳으면서 어떻게 고생해. 너 어머니가 내가 너희들 키워서 교육시킬 때가 아이고 이 새끼도 안 날 걸 그렇게 한 번에 생각해본 사실이 있는 적이 요리하고 다르잖아. 얘는 일이 있으니까 일이. 누군 나는 일 안 했어? 아니 나는 일이 없었으니까. 최소한도 앞으로 인생은 너희들 인생은 80은 넘어갈 거다 아마. 의술이 발달해서 건강하게 80 넘어갔을 때 세상 무엇을 바라고 살 거냐 그야. 실버 타운에 가서 그냥 둘이서 그냥 맹하고 그냥 맹하고 있어. 뭐 타니스도 치고. 아니 오라는 님 있나 가라는 님 있나 찾아온 님 있나. 인생은 그거 아니야. 지금은 일단 지금은 너희들 생각한 게 어떤 의미에서는 부부간은 한평생 산다는 게 쌈이 반이야. 그럴 때 정말 정작 살기 싫어도 자식이 있으면 그 끈이 돼가지고 헤어질래 헤어질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부부고 가정인 거야. 자식이 없으면 그런 역할을 끈이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도 꼭 자식은 있어야 한다. 나 역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늙어서 할 일이 없고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나. 그 수많은 시간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나. 하지만 미래를 걱정만 하고 살기엔 현재의 내 인생이 너무 아깝고 소중하다. 더욱이 노후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아이는 그 어떤 부모의 사랑의 어떤 담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이 사랑이나 신뢰감이나 아니면 그런 정이나 친밀감 이런 어떤 그 호의적인 감정들이 기본이 되어 있고 나서 자식이 있는 것이지, 그 둘의 관계가 어떤 그런 좋은 감정이 다 깨진 상태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결국은 수단이거든요. 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3명.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가족 해체를 주도한다. 여성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변했다며 비난하기도 한다.
근데 이기적이란 말하고 개인적이란 말은 좀 확실히 구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연 저희가 대를 잇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저희는 다만 개인적인 성향이고 어떤 이런 사회 속에서 그 인정해줘야 될 다양한 존재 중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 때가 되면 엄마는 늘 약을 보내신다. 혹시 몸이 부실해서 아이를 못 갖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엄마 마음.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아이를 낳아 잘 키우는 것이 기쁨의 전부였던 어머니 세대. 나 역시 무조건 주기만 하는 그 큰 사랑, 모성을 느껴보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곰곰이 짚어볼 점도 있다. 여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25세, 35세 사이에 결혼을 해서 어떤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 즉 이제 모성애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게 결국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주입한 이데올로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여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 모성애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여자라고 해서 반드시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해야 되고, 저는 그것만이 어떤 여성성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무조건 모성애라는 것은 여성이 가져가야 될, 또 느껴야 될 필수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모성에 대한 요구는 여전하다.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내 언니들의 삶에서도 모성의 그림자를 발견한다.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없는 거지. 거의 없어. 모든 게 다 아이한테 가는 거야. 당신이 그래? 그렇지. 언니는 그래도 일하잖아. 뭐 주말에도 당신은 이렇게 나가지만 나는 애들만 놔두고 못 다니게 하잖아, 당신이. 모든 행동을 나는 애들하고 같이 보내잖아. 가족을 위한 희생이지. 그게 가족과 같이 가는 거지. 근데 당신은 안 그러잖아. 상대 재능은 별로. 나아가 부부들의 대화엔 온통 아이만 있을 뿐 자신의 삶은 없다. 아이가 어려우니까 객관적 평가지를 6교시 끝난 다음에 2시간씩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시켜준다고. 물론 이걸로 가는 간호서 일반으로 치는데 공부를 우리가 보기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A반에 들어가서 잘한다. A반은 꼴찌일지 모르겠지만 가정이라는 어떤 구성원 중에 아이만이 존재를 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 아이한테 완전히 매몰돼 버리고 종속돼 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느냐. 아이만 존재하고 다른, 그러니까 특히 부부가 각자의 개성과 그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거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이 줄어드나 보다. 대부분의 부부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듯이 우리는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결정이 꼭 옳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는 결국은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행복을 추구해 간다는 건데 그 행복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이 다르다고 봐요.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아이를 낳아서 한 번 살아보고 안 낳고서 한 번 살아보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이거에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돼서도 그거에 대해서 후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함께 손을 잡아주는 존재다. 나는 남편과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이가 부부 행복의 필수품인 것은 아니다.
우리 집은 남들과 다르다. 엄마가 둘, 아이가 넷이다.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망고가 컬러가 빨간 엄마 노랑 여기 한번 피랑으로. 봐줘. 이모 오랜만이에요. 잘 살린다. 고은아 너도 엄마를 위해서 한마디 해야지. 엄마 사랑해요. 선생님, 선생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 철이 안 나서 네? 나이를 아직 계속- 말 안 돼 보이시는데. 상상에 맞추고.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선아님 생일 축하합니다. 두 가족이 만난 지 9년째. 우리는 행복하다. 나 생일 때 나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녔었어. 이분은 내 엄마 김혜진. 밭꽃을 전문으로 그리는 화가다. 아빠 연애로 만난 엄마는 27에 결혼했다. 그 후 화가의 꿈을 접은 채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며 살았다. 그러나 엄마는 10년 전 아빠와 이혼했다. 그때 엄마 나이 42이었다. 저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고 똑같았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서 이혼을 못한다고들 하는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힘들지 않은 것 같지만 돌이켜서 생각한다면 한 5년을 망설이다 했어요. 5년 정도를. 또 한 엄마는 허행. 나는 이분을 허 선생님이라 부른다. 직장에 다니는 허 선생님은 집에서는 정강예술가로 활동한다. 허 선생님 역시 24살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딸 둘을 가진 그녀 역시 15년의 결혼 생활을 접고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 당시 나이 39이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별거를 결정할 때 아이들이 뭐 12살, 9살 이렇게 어리고 또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 자신도 남편 하는 사업에 약간 도와주고 있는 상태여서 내 자신이 무슨 직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별거를 결정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당시 아빠의 사업 실패로 파산 상태였던 엄마. 오빠와 나에게는 이혼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때 내 기억 속의 엄마는 늘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이다. 쉽게 죽는다고 말하는 거, 죽고 싶다는 거 그때 처음 느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까지 같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 뭐 그런 거 등등 몰려오는데 잠을 뭐 몇 달을 못 잤어요. 몇 달을 못 자고 결국은 또 아프기까지 가더라고요. 마치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 허 선생님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이 상황이 정말 내 상황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애들하고 아차 이 애들하고 내가 정말 반듯하게 잘 살아내야지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글쎄 제가 눈물이 많아요. 눈 떠보면 슬픈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외롭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잠이 든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뭐고 좀 놀려요. 눈물 많다고.
그러나 고통의 끝을 보면 솟아날 힘이 생긴다고 하던가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 하나가 열린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다. 혼란을 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엄마와 허 선생님의 만남은 자식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거 몰라, 허 선생님의 이렇게. 둘째 딸 고은이. 9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고은이는 9살이었다. 이런 구성을 통해 나와 마을 사이의 거리를 친밀하여 보여줘. 아빠의 빈자리가 무거웠던 오빠와 나, 그리고 허 선생님의 딸 고은이와 보은이. 우리는 함께 놀고 공부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자연히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었다. 작업 때문에 계속 허 선생이 나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퇴근한 후에 새벽까지 같이 있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아이들의 공부를 봐줘야 될 시기니까 그럼 대신 가서 영태야 영림이가 좀 공부도 좀 하고 있고 같이 좀 자라 이렇게 되니까 그냥 저절로 합쳐져서 허 선생님은 나하고 작업하면서 작업실에서 그냥 자거나 뭐 지내고 아이들이 또 갔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서 있고. 3년 전 우리는 아예 집을 합쳐 이사했다. 날이 좀 흐린가 봐요. 또 흐려졌네. 비 올 거 아닌가? 두 엄마는 많은 것이 서로 다르다. 공기 좀 크다. 매일 출근을 하는 허 선생님, 그리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엄마.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필요한 관계다. 그리고 누구보다 서로의 그늘을 잘 이해한다. 남편이 있는 두 가정으로서 김 선생님을 만났다면 김 선생 안에 있는 걸 제가 잘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도 김 선생한테 나를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또 그 사람이 항상 웃곤 있지만 속으로는 그 많은 것을 고민하고 참고 또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를 꼭 내 모습 같은 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죠. 직장에 나가는 허 선생님 대신에 고은이 학교를 찾아가는 일은 엄마가 한다. 그냥 엄마처럼 9년 전부터 쭉 그냥 학부형회에도 제가 가고 그랬어요. 특히 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고은이.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 엄마는 고은이에게 또 한 사람의 엄마다. 혼자 가기엔 험난한 두 여자 가장의 삶. 그러나 함께 길을 가며 이들의 무너진 마음엔 새 살이 돋았다. 새로운 기쁨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봉건적인 거에 우리가 조금 물들여서 자랐잖아요. 제 나이만 해도. 그러니까 남자는 좀 받들고 좀 해줘야 되고 여자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여자끼리는 같은 동등한 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좀 받들고 해야 된다는 거를 안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받들면 너무 고맙고 그런 거에서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일에서도 상생하는 관계다. 허 선생님을 만난 후 엄마는 그림 레슨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화가의 길을 걷고 있다. 허행 선생님은 엄마의 격려로 정각 예술가로서의 숨은 자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가 제 낙관을 몇 개 만들었는데 뭐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또 김 선생 자기 것도 해달라고 그런 계기로 해서 이제 그게 연결이 돼서 김 선생 작품을 위해서 내가 정각을 했더라도 그 정각이 하나의 독립된 또 내 작품이 되더라고요. 다 됐어?
단지 우리들의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세계를 읽어가며 두 엄마는 진정한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좋았어. 허행. 오늘은 일요일. 우리 가족의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이다. 맞아, 500원씩 넣기로 했었는데. 매년 이맘때 일요일이면 화단에 꽃씨를 심는다. 나와 허 선생님의 큰딸 보은이는 이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일꾼들이다. 우리는 함께해온 시간만큼 아름다운 기억도 많다. 쑥떡 한번 할까? 너 좋아했었잖아. 해 먹었잖아. 생각 안 나? 쑥에다 이렇게 네. 참기름 발라가지고 먹는 거. 너 되게 되게 안산에서 그거 쑥 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버무리 하는 거 같아. 언니. 나 지금 아직 같이 음식을 해먹고 놀고 일을 하고 가족이란 어쩌면 같은 경험과 기억을 나누는 공동체인지도 모른다. 선생님 이거 받아. 이거 몇 해야 돼요? 저거 맞아, 저기 있는 저 계단, 나무 계단 저것도 다 우리가 심은 거예요? 이게 원래 진짜 그리고 하루 저쪽에 이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나무 계단 하나 더 이상하죠, 있었거든요. 매주. 근데 매주. 그걸 또 엄마가 진짜. 파내가지고 다른 걸 심재요. 또 파내가지고. 다 파내가지고요. 처음이야, 소나무도 처음. 다시 했어요. 이렇게 일이 없는 건 처음이야, 우리가. 여기 소나무 2개도 다 파내서 다시 했어요. 좀 오늘따라 한가하지, 언니? 면회 갔을 때 찍은 사진 나오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걸 함께 지켜본 두 엄마. 우리 넷은 분명히 두 분 모두의 자식이다. 이 많은 애 중에 우리가 내 오빠 김영태는 현재 군복무 중이다. 용평 가서 우리에겐 우리 모두의 기억에 남는 한 장의 사진이 있다. 그래서 생일을 해줬지 용평에서. 이 사진 영태 졸업식 날 갑자기 영태가 학사모를 벗어서 허 선생 머리에 씌워주니까 깜짝 놀래갖고 막 거의 울으려고 하는 얼굴인 거 있지. 그래서 우리 이때 이 사진 보면 무지 웃었어. 며칠을 울으려고 그랬지 허 선생. 기분이 이상해지더라. 나도 깜짝 놀랐어. 막 미어지더라고. 아버지가 없는 우리 집에서 유일한 남자인 오빠. 오빠에게 허 선생님은 든든한 마음의 기둥이자 상담자다. 대학에 입학했을 땐 허 선생님에게 술을 배우기도 했다. 아이들이 만나서 같이 자랄 때 우리 아들이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 영향을 좀 제일 많이 받았어요. 허 선생님 영향을.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허 선생님 자랑을 많이 하고 엄마 나는 진짜 엄마가 둘이야.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온전하지 못한 가족으로 볼지도 모른다. 어디 계셨다, 실이? 그러나 내 친구들은 우리 집을 좋아한다. 우리 집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울타리를 허문 듯 자유롭고 활짝 열린 분위기. 나 음식할 때 간 안 보는데 허 선생도 간 안 보지.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결핍과 아픔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나 역시 지금은 가족에 대해 열린 사고를 하게 됐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때는 괜히 다른 제 친구들, 아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는 뭔가 정상이 아니다. 뭔가 반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때 괜히 엄마가 도시락 싸놓고 가신 거 안 들고 가고 그런 식으로 내가 반항을 함으로써 뭔가 나는 정상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 엄마하고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서 살다가 나중에 허 선생님 가족과 같이 살게 되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정상과 비정상 그게 전혀 의미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행복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전혀 형태나 뭐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구나. 오늘 엄마의 그림이 팔렸다.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함께 사는데 힘든 것은 없냐고. 특히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는지 묻는다. 처음부터 둘이 같이 살자, 경제도 이렇게 하자 짜고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은 자연스럽게 됐는데 허 선생님이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월급 타시고 하니까 그걸로는 공과금이나 의식주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를 해결하고 제가 레슨을 하거나 작품이 판매됐을 때 그런 조금 목돈으로 들어왔을 때 큰돈 아이들 등록금이나 뭐 이런 걸로 쓰고 그냥 합쳐서 쓰지 계산은 따로 안 해요.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이가 길게 볼 때는 그게 무슨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능력이 그냥 먹고 살기 빠듯하니까 같이 섞어도 그냥 빠듯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여유가 있으면 네 주머니 내 주머니 따로 찰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허 선생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 오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허 선생님이 평소와 달리 긴장한 눈치다. 혈압은 높대. 아니 혈압이 조절이 잘 됐었는데 웬일이지 오늘? 어저께 너무 피곤했나? 서로 마음 깊숙이 자리한 두 사람. 어려운 상황에 닥칠수록 더욱 마음의 끈이 팽팽해진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 집에 조인하게 된 것도 벌써 햇술은 3년이 되는데요. 같이 사니까 확실히 더 끈이 서로 다 있는 걸 느껴요. 어떤 거냐면 저는 무슨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검은 거나 가야금 같은 끈인 것 같아요. 주말 저녁, 오늘도 평소처럼 손님들이 많이 왔다. 사진작가, 책 디자이너, 기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마음을 열면 나이가 들어도 금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우리 집에서 배운다. 여기는 맨날 이렇게 새로운 사람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꼭 그 계곡에 있는 소 같다고. 연희제가 소 같아서 계곡에서 이렇게 모여서 모였다가 내가 언제나 여기 오면 안 봐도 몰라도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여기 처음 봤거든요. 홍수 씨 조금 단점은 점심부터 굶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렇듯 세상을 향해 새로운 관계, 더 열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두 엄마가 아이들과 일거는 우리 같은 가족은 세상에 흔치 않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가족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샘의 근원 같아요. 계속 샘 솟는 건데 그래야 물이 마르지 않고 이제 생활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는 건데 결국 그 샘의 원천으로 돌아와서 자꾸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그 부분이 있어야지 그걸 계산하고 또 분배하고 이러는 그 실리를 가지고는 가족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샘이 물이 계속 솟는 거지 무슨 그 요새 산유국이 원유 생산하는 양처럼 조절하거나 무슨 또 절제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건데 서로 그 걱정하고 배려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그냥 끊임없이 솟아나는 게 가족인 것 같아. 슬픔을 나누면 작아지고 기쁨을 나누면 몇 배로 커진다고 한다. 나는 두 엄마가 만든 공동체, 가족에서 그것을 배웠다. 서로의 뗏목이 되어 함께 인생의 강을 건너는 두 엄마를 나는 너무도 사랑한다. 가족. 여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기존의 가족보다 스스로가 새로운 가족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여성들. 이들은 묻고 있다. 지금 당신의 가족은 행복한가? 당신은 어떤 가족을 희망하는가? KBS KBS KBS